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죽을지 모르고 배부르다고 날뛰는 소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부처님이 소를 비유해서 사람들의 어리석은, 전도몽상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주는 비유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금 사건을 하면서 그동안 벌써 몇 년입니까? 2003년부터 이 세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제가 이제 또 금융 쪽 이제 감사를 하다 보니까 한 2000년부터 지금 2020년이니까 한 20년을 해본 것 같아요. 돈에 관한 이야기를 조세와 금융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그동안 이제 제가 많이 적출도 하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벌기 위한 거, 버는 본능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각자 도생하는 시기다. 이거잖아요. 각자 도생. 알아서 제각기 자기가 제 살 길을 찾아라 이거예요. 각자 도생.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죠. 경쟁하면서 사는 단계고, 여기서는 재물이 모여지면은 지키는 단계예요. 지키는 단계다. 이 단계가 되면은 참 이 본능으로 버는 단계하고 또 다른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돈을 쓰는 단계예요. 쓰는 단계. 과연 우리가 돈을 벌어가지고 본능에 의해서 벌어가지고 지켜가지고 나중에 돈을 진짜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이 단계까지 갈 수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해볼 때, 아마 이런 분을 제가 평생에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이런다면은 참 세상이 더 즐겁고 환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 만나기가 쉽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 도생으로 본능으로 산다. 이게요, 성직자 집단도 이래요. 종단을 만들고 정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소임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다 각자 도생이에요. 알아서 제각기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 중심으로 살 수밖에. 각자 도생이라는 거는 알아서 생존하라 이거예요. 생존한다는 그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돈이에요. 돈 없으면 어떻게 생존을 합니까? 예? 무슨 돈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나중에 이 정신 중에 그거는 일단 생존을 하고 나서의 이야기죠. 지금 배고파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무슨 정신적인 가치가 들어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거든요. 일단 배가 고프지 않아야 이런 것도 이제 눈이 보이고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이라는 게 대단하다. 그러니까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기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잠시. 자, 우리가 안수전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물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사람이 우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가 넝쿨이 있어요. 등나무 줄기가 있는데 여기에 간신히 이렇게 사람이 붙들려 가지고 매달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괴물이 이렇게 먹으려고 아가리를 이렇게 벌리고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독사가 4마리가 이렇게 벽에서 이제 막 이렇게 해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등나무 밑에 5마리 벌이 와가지고 여기서 벌꿀을 하나씩 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벌꿀을 얻어먹는 재미에 자기가 지금 이 빠져서 죽을지도 모르고, 이게 황천을 말하거든요. 황천을 말하는데 죽을지도 모르고, 이거는 이제 사대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이 지수화풍이래요. 지수화풍이라는 이게 요소에 의해 가지고 인연의 화합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 지금 우리가 이제 생로병사에 가지고 몸이 쓰러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한 거예요. 무상한 거. 애가 바람이 막 무상의 바람이 부니까 이쪽으로 도망쳐 왔다 이거예요. 머릿바람이 부니까. 그러면서 이 등나무에다 간신히 하고 있는데, 이 검은지와 흰지가 밤낮을 가려가면서 이거를 물을 뜯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등나무가 곧 쓰러질 거 아닙니까? 끊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벌꿀에 취해 가지고 자기가 이런 거를 다 잊어먹어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자기 현실을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전도몽상. 제대로 못 본다 이거예요. 그냥 있는 거를 없다고, 없는 걸 있다고, 이런 자체를 모르고 이거 하나에, 그냥 벌꿀 하나에 취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오욕에서 뭐가 있느냐? 식욕과, 그 다음에 재물욕, 그 다음에 색욕, 그 다음에 명예욕, 그 다음에 수면욕이 있다. 그러면 이 오욕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우월한 욕구냐, 어떤 게 가장 세냐, 큰 욕구냐라고 할 때,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보면은,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밥을 먹고 싶어요. 그런데 아리따운 여인이 밥상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사람이 밥을 먹겠습니까?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아름다운 여인을 취한대요. 그러니까 식욕보다 색욕이 더 크다 이겁니다. 그러면 재물이 있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 어느 거를 취하겠느냐? 아름다운 여인을 안 취한답니다. 재물을 취하지. 왜? 재물이 있으면 아름다운 여인을 더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재물욕이 색욕보다 더 크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수면욕하고 재물욕하고 어떤 것이 더 크냐 하면은, 밤낮을 아껴가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수면욕은 재물욕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명예욕하고 재물욕하고 어떤 게 더 크냐? 재물욕은 하다가 욕구를 욕심을 충족하려다 안 되면 포기라도 가능하대요. 그런데 명예욕은 안 된답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뭐 하는 거를, 그걸 용납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위해주고 대접해주면 좋아라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도 이 감정은 못 느껴, 이 욕구는 못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명예욕이라는 것이 제일 강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오욕락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이 벌꿀, 5가지 벌꿀을 한 방울에 꿀을 5방울 이렇게 먹는 사이에 우리는 이쪽으로 이제 죽음으로 황천행을 가고 있다 이거죠. 이 우리 사람 몸은 이렇게 이제 점점 새로해져 가지고 건강 잃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죽는 과정을 겪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밤낮으로 이렇게 우리 몸이 세해진다 이겁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거에 그냥 취해 가지고 그냥 사람이 자기가 자기 현실을 못 본다. 그래서 전도몽상의 존재가 중생이라고 그런답니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실록예찬 있잖아요. 실록예찬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란 새 속에 얽매여서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집착을 하니까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머니에 돈을 세고 지위를 생각하고 명예 생각에 여념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오욕칠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는데 마음에 영의를 가리지 않으며, 이게 영의라는 거 이거거든요. 영의를, 편안한 날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막 이렇게 싸우는데 경쟁하고 막 하는데 편안한 날을 한 번이라도 가져보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이라는 게 상당히 이게 비속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속하다는 말은
보잘것없이 작다 이거죠. 내가 내 자신이 항상 크고 막 우쭐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사람 사는 거 보니까 결국은 비속하다 이거예요. 보잘것없이 작은 사람이 함부로 이렇게 목에다 힘주고 거만하게 거만 떨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속한 것인지, 이렇게 우리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비속하고 어떻게 저속한 것인지, 저속이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품위가 낮고 속되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본능으로 각자 도생하고 전도몽상의 존재들은 다 비속하고 저속하다 이거죠. 보잘것없이 작고 품위가 낮고 속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라. 본인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중생의 전도몽상의 존재들은 자기를, 나를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수화풍의 4대의 인연에 불과하다 이거죠. 나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냥 잠시 머물렀다, 이슬같이 머물렀다가 다시 햇빛이 나면 없어져 버리는 거. 그리고 그림자에 불과한 거. 번개 같고 물거품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 이죠. 우리 몸이라는 게. 실제로 이 몸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꼬집으면 아야 아픈데 무슨 놈의 몸이 있지 몸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할 때, 저는 어느 순간에 뻥 뚫린 느낌이 확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 순간에서도 이 바람이 탁 들어오면 이렇게 딱 뚫려 나가는, 그대로 스쳐 나가는, 내가 여기에 벽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옆으로 피해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 그대로 지나가 버린다 이겁니다. 왜? 그거는 그만큼 원소가 그럴 것 같아요. 지수화평에 그냥 원자가 결합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 무슨 뭐 콘크리트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어느 순간에 확 뻥 뚫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에 몸이 존재하지 않아, 내가 내 몸이 아니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제가 확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오용락으로 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을 했대요. 죽음이, 소가 이제 백정이 기르는 소가 성 밖에 가가지고 이제 풀을 먹여요. 그러니까 소가 이제 많이 풀을 뜯어 먹어가지고 이제 배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부르니까 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도살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00마리가 이제 50마리까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0마리가 또 이제 또 줄어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는 일단은 풀을 많이 뜯어 먹고 배불리 먹으니까 막 참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날뛴단 말입니다. 서로가 뿔을 들이받고 서로 간에. 그러니까 그거를 꼭 그렇게 사람하고 똑같이 비유를 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기약없이 갑자기 닥쳐오게 돼 있다 이거죠. 사람이라는 것도. 소가 그것도 어차피 죽게끔 돼 있잖아요. 도살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까마득히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소나 사람이나 똑같다 이거죠. 무엇이 다르겠느냐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뇌와 번민이 나를 집착하는 순간에 그렇게 전도몽상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돈을 버는 본능의 단계잖아요. 본능의 단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가르쳐 줘도 알아서 자기가 재주껏 해요. 알아서 재주껏. 재주가 좋은 사람은 뭐 어떤 식으로 또 뇌물도 잘 받을 것이고 뭐 흉측한 짓을 뭐 서슴지 않고 하겠죠. 국가 돈도 얼마든지 빼먹고 싶은 대로 빼먹고 자기들끼리 편 나눠가지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려고 별 짓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 왜 각자 도서니까 알아서 살아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별 흉측한 짓은 다 해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돈을 모았다 이거예요. 모아가면은 이거를 지켜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는데 과연 지켜지겠느냐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사람이 노자의 도덕경에 배를 위해서 살지 눈을 위해서 살지 마라 라는 말이 있다 이겁니다. 배를 위해서 산다는 건 내 굶주림을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재물을 쌓는 것이다 이거죠. 근데 눈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는 나무 이목에 맞춰서 내가 우쭐하려고 우월하려고 이러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경쟁이 되고 상대방을 파멸로 일으키게 되고 상대방하고 경쟁이 돼 가지고 상대방을 자꾸 제압하려 하고 이러면서 죄를 짓는다, 업을 쌓는다 이렇게
되니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더라고. 저는 참 이게 공감이 갑니다. 비유를 왜 이렇게 참 현자들은 이렇게 비유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간결하게. 우리가 이제 이 지키는 과정에서는요, 버는 단계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생로병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50대잖아요. 50대 이렇게 이제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오면 이때가 이제 상속세 사건을 보면은요, 급사 사건이 제일 많습니다. 급사 사건이. 그러니까 갑자기 죽어가지고 상속세 사건이 일어나는 게 다 50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50에서 60 넘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거는 용을 써야만이 버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없이 어떻게 돈 법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50대 죽지만 않으면 60이 넘어가는데 자칫 하다가 50에 죽는다 이거죠. 50대에. 그러다 이게 이제 이때 이제 병이 발현이 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15년 전에 발암물질이라는 게 15년 전 거라 하니까 보통은 그러면 35세 이상의 발암물질이 50대에 나타난 거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리가 있어 보이더라. 그러면 50대 이렇게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재물 뭐 아무리 모아봤자 뭐합니까? 그게 내 것이 됩니까? 되지도 않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건강을 잃어버리고 4대가 이렇게 다 네 마리 독사가 막 이렇게 날름날름 해가지고 막 해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황천길은 정해져 있고 불구덩이처럼 아가리를 이렇게 딱 벌리고 있는데 자기가 그냥 꿀에 취해가지고 30대, 40대, 50대를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이렇게 황천길로 가게 돼버린다 이거 아닙니까? 갑자기 급사해버리고.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많은 상속 분쟁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는 한 푼도 못 가지고 가면서 그동안 여기에서 각자 도생하면서 전도몽상했던 그 어리석은 업은 무의식 속에다가 잔뜩 고이고이 이제 겹겹이 양파껍질처럼 이렇게 쌓아놔가지고 접착제로 다 일일이 끈끈하게 다 발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대로 저승 가지고 가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리석다고 그러지만은 그거를 모른다니까요. 전도몽상의 존재는 모른다. 깨치지 않으면 모른다. 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재산을 지킨다는 거는 자기 본인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버는 거는 자기 능력과 운과 자기 주머니 크기에 따라서, 왜 전생에 뭔가를 이제 공덕을 쌓아놓으면 이제 돈을 버는 그릇이 크겠죠. 지혜만 아무리 쌓아봐야 돈은 하고는 또 거리가 멀대요. 그러니까 공덕을 쌓고 복을 많이 쌓아야 이제 그만큼 세상에서 살면서 좀 재물에 대한 그릇 크기가, 주머니 크기가 커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이제 인간응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재물을 그렇게 해가지고 모았으면 지키려면요, 전문가를 잘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재물이 있으면은 이거를 훔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훔치러 오는 사람이 있고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뺏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 이거죠. 그게 누구냐? 일단은 국가 세금 아니에요. 세금이고 그 다음에 사기꾼이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자식들이겠죠. 다. 일단 이 세 사람은 피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들 치고 사기 당할 이거를 항시 조심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심을 해요. 항시 의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게 버는 과정에서 도둑질을 해봤기 때문에 항시 벌고 나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도둑놈 막 이렇게 해요. 진짜 그런 분을 내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쉽게 맞지를 않는다.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참 괴로운 일이죠. 사람을 봐도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뭔가 관세음보살 화연이라든지 뭐 이렇게 성인의 화연이라든지 현자들의 화연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보인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괴로운 거죠. 항상 의심하는데 괴롭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건강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 또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런다 해가지고 이게 재물이 있다 해가지고 나를 우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재물을 가지려고 하는 게 뭐냐? 결국 명예욕 아닙니까? 나를 이렇게 우쭐하고 우월하게 보려고 하고, 그 돈이 있으면 일단은
자신감이 생기죠. 여자나 남자나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면서 말도 있죠. 강하게 나가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막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만히 보면은 허세 잡는 거예요. 허풍 잡고. 그러니까, 오버하는 거고. 그러니까, 품위가 저속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좀 비린내 난다. 라는 비린내를 펄펄 풍기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죠. 말을 아무리 이렇게 교원 영색을 하려 해도 저속한 거는 저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오늘도 이렇게 보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임차인하고 임대인을 싸움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재산을 지키는 것도 전문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참 힘들다 이거죠.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 요구를 해야 되는데 2개월 전까지 해야 되잖아요. 2개월 전까지. 그런데 이거를 계약갱신 임대인이 안 하니까, 안 하는 거를 가만히 지켜봐 가지고 묵시갱신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묵시갱신으로.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4년을 했어요. 4년을 하니까 이분이 묵시갱신으로 하면 2년이 되잖아요. 2년에서 1회를 한번 갱신 요구를 하면은 또 2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8년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8년을 이렇게 살기 위해서 묵시갱신으로 이렇게 했는데, 임대인이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 대답이 없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러면 내가 직접 살겠다 하니까, 그때서야 나 집 여기서 살겠다 라고 이렇게 그때 통지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겠다, 나가라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나는 내가 집 사가지고 나가겠다, 집 사가서 나갈 테니까 두고 보자 이런 거죠. 결국은 뭐냐면은 당신이 2년 동안 내가 사는지 안 사는지 내 지켜볼란다. 만일 안 살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안 살면은 나 그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집 사는데 필요했던 대출 이자까지 내가 다 손해로 해가지고 배상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호시탐탐 당신 가만히 안 놔두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임대인은 이때 시점에, 이 4년을 이렇게 하는 시점에, 2년에서 2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전세 가격이 전부 다 낮아졌는데 왜 이 집만 전세 가격이 높냐, 보증금 좀 다운해달라고 해가지고 2천만 원 다운을 시켜줬대요. 2천만 원 다운 시켜줬는데 이걸 가지고 그럼 계속 한다 이거 아닙니까? 자기는 8년 동안 전세값도 못 올리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사람이 하는 짓이 보니까 좀 괘씸하다. 그러니까 나 이번에 임차인 교체하고 내가 들어가서 살고 할련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괜한 선의를 베푸는데 오히려 이렇게 임차인은 그걸 가지고 이제 은혜를 뭘로 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너한테 두고 보자 이런 식이 된 거 아니에요. 이거를 누가 싸움을 이런 식으로 붙이냐 이거예요. 이상한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임차인들 위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뭡니까? 전세도 못 얻고 있잖아요. 전세 가격이 또 계속 올라가고, 홍남기 부총리도 지금 전세집 구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오늘 거 이렇게 신문기사 보니까 앞으로 전세값이 계속 올라갈 것 같다, 그거를 또 이제 시인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의 정책이 도대체 뭐냐?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여당에서 자꾸 이제 당신 말이야, 같이 당신 목소리 계속 내면은 같이 갈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 아니 중간에 가다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한다고 하다가 좀 더 내가 그럼 팽당하면 그건 무슨 꼴이냐 이거예요. 무슨 꼴이냐. 그러니까 참 이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위해 주는 게 결코 위해 주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임대 재개발, 이제 여기가 이제 일반 거주주택이 있다가 거주주택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재개발된 주택이 있어요. 재개발이 돼 버렸어요, 주택이. 그래서 이제 임대 등록한 게 말소가 됐죠. 말소가 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느냐? 왜? 이거는 말소가 돼 버렸기 때문에 5년을 채우지도 못했고 의무임대 기간 채우지를 못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나는 비과세가 됩니까? 라는 것이,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이게 비과세 됐냐 안 되느냐,
기재부에다 물어보고, 기재부에서는 또 국교부에다 물어보고, 국교부는 또 뭐 빙글빙글 돌아서 이제 다시 국세청으로 왔다 이거예요. 국세청도 내가 뭐라고 확실하게 답하지 못하겠다라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납세자는 세무사한테 갔더니, 세무사 앞에 세무사한테 갔더니,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양포 세무사라고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그 몇십만 원 받으려고 그거 어떻게 상담합니까? 신고 안 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납세자는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10월 7일자로 2020년 10월 7일자로 개정이 됐더라 이거죠. 개정이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비과세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겠더라 저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확인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함부로 말을 했다고 큰일 나게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가 양도에는 답이 없다 이 말이 그거예요. 함부로 말을 못 하는 겁니다. 함부로.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담에 오면은 막 규정을 가지고 일일이 양파껍질 벗겨가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라도 이렇게 서로가 이제 이해를 되게끔 하려고 노력은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이게 재물을 지키기가 이렇게 힘들다 이거예요. 내 재산을 지키기가 힘들다. 왜? 세금으로 자꾸 이렇게 바꿔가지고 세무사도 알지 못하게 하고 세무 공무원도 답을 함부로 못하고 기재부 그쪽 사무관도 자기는 잘 모르겠다 해버리고 아니 그럼 법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이거 만든 사람이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제발 좀 정책 실명제를 해야 된다. 그 규정을 만든 사람, 그 규정의 개정 입법을 했을 때 그 문구를 넣은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가 실무 담당자로서 전부 다 이름을 적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한테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을 당신이 넣었으니까 당신이 확인해라. 책임 있는 답변을 해라. 그렇게 해야만이 신뢰 보호 원칙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이제 정부 말을 믿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뒤로 빠져버린 거, 정부가 뒷짐지고 있고 난 모른다 이렇게 해버리고 이렇게 눈 감아버리고 이렇게 있으면 도대체 납세자는 어디 가서 세금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닌데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재물을 지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베풀고 써야 된다 이거예요. 써야 이게 결국은 내 것이 되는 거 아니냐. 쓰는 것이 내 돈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못 쓰니까 맨날 상속 분쟁이나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증여해 달라고 계속 뭐 이렇게 시달리고 뭐 자식들도 할 말이 있죠. 아니 우리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시절 이렇게 화목하게 지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재산이 있어도 40대가 돼도 자식이 40대가 돼도 이게 재산을 달라고요. 부모는 또 아직까지 정착을 못 해가지고 뭐 그러면 도대체 50대에도 증여를 해줘야 되고 60대에도 증여를 해줘요. 일본 같은 경우는 노노 증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잖아요. 90 노인이 70 노인한테 증여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돼지하고 젖소 이야기인데요. 이제 어느 구두쇠가 마을에 이제 현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자꾸 자기를 보고 구두쇠라고 사람들이 핀잔하고 손가락질한다. 도대체 내가 그렇게 뭐를 잘못했냐 하니까 돼지와 젖소 이야기를 해줬대요. 돼지는 자기가 죽어서 온몸에 머리까지부터 해가지고 온몸을 다 사람한테 주잖아요. 육신 공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젖소는 기껏 우회밖에 안 주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젖소를 그렇게 칭찬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돼지가 젖소한테 찾아갔어요. 젖소야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우유밖에 안 주는데 너는 그렇게 나는 죽어서 고기까지 다 주는데 너는 우유밖에 안 주잖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람은 너한테 칭찬을 하니 그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젖소가 그랬대요. 돼지야 너는 죽어서 주고 나는 살아서 주잖아. 조그만 것이라도 이렇게 말을 했대요. 참 의미가 와닿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해바다가 죽은 바다라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오고 나가야 이게 썩지를 않잖아요. 물이 고이면 썩고. 그리고 인분이라는 것도요, 우리 배설물의 인분이 쌓이면 냄새만 지독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밭에서 뿌리면 거름이 되잖아요. 식물을 자라게 하는 좋은 거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의 존재가, 돈의 용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쌓아놓으면 그게 냄새가 난다. 예, 그게 화가 되고 화근이 된다. 불행의 화근이 되고 싸움의 화근이 되고 뭐든지 그렇다. 그러니까 증여를 받은 사람들이, 몇십억 받은 사람이 오히려 돈을 쓸 것 같아도요, 돈을 못 쓰더라니까요. 조그만 돈도 못 써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많아서 그런지 이상하게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그거는 한번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더라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이렇게 쓰지 않으면, 그러니까 버는 거는 본능으로 해도요, 본능은 안 가르쳐줘도 다 하죠. 그러니까 본능으로는 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쓰는 건 예술이다. 그러니까 이 쓰는 거는 예술인데 예술이 전도몽상의 존재가 그거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전도몽상의 존재가 자기 자신만 딱 나라는 거에 집착을 해가지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되면은 냄새밖에 더 낫냐 이거죠. 그러니까 참, 그래서 생로병사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죽음은 계속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와 갔는데 여기서 맨날 자기가 재물이 있다는 걸 그냥 우쭐하고, 지위가 있다고 우쭐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느냐, 현재 입장에서 보면. 곧 죽을 사람이, 아니 내가 20년 뒤에 죽는다는 그 법을 누가 그렇게 보장을 합니까?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잖아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80대 가지고 죽을 거야, 90대 가지고 죽을 거야, 그게 제일 어리석다 하잖아요. 죽음의 순간은요, 이 호흡 불식에 있대요. 호흡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답니다. 그러니까 몇 년 후에 내가 언제 죽을 것이다, 그런 거는 몇십 년 살다가 죽을 거야, 그거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한번, 해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서산대사라는 분이 해탈시를 적었다는데요, 그걸로 한번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해탈한 분들의 시각에서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군고, 출세하기 싫은 사람 누군고, 시기 질투 없는 사람 누군고, 흉엄을 없는 사람 어디 있겠소. 가난하다 서러워 말고, 장애를 가졌다 기죽지 말고, 못 배웠다 주눅들지 말소. 세상살이 다 거기서 거기외다, 가진 것 많다 유세 떨지 말고, 건강하다 큰소리 치지 말고, 명예 얻었다 목에 힘주지 마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더이다. 잠시 잠깐 다니러 온 이 세상, 있고 없음을 평가하지 말고, 잘나고 못남을 평가하지 말고, 얼기설기 어우러져 살다 나가세. 버릴 거는 버려야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리요. 줄 게 있으면 줘야지.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소. 내 것도 아닌데 삶도 내 것이라고 하지 마소.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일 뿐인데 묶어둔다고 그냥 있겠소. 흐르는 세월 붙잡는다고 아니 가겠소. 그저 부질없는 욕심일 뿐.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있다마는 잠시 대역 연기하는 것일 뿐, 슬픈 표정 짓는다 하여 뭐 달라지는 게 있어. 기쁜 표정 짓는다 하여 모든 게 기쁜 것만은 아니요. 내 인생 뭐 별거랍니까? 바람처럼 구름처럼 흐르고 불다 보면 멈추기도 하지 않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